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중국의 반도체를 파는 대신 그 매출의 일부를 통행세처럼 받는 전례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월가의 엇갈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월가의 시각에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의 중국향 첨단 AI 칩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칩에 대한 수출기를 열어주는 대신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사실에 사실상 이익 공유 계약을 맺어왔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100만 원 벌면 15만 원은 미국 정부에게 내라 이겁니다. 말 그대로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라라는 건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총명한 친구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작은 거래를 협상했다고 밝히는 모습을 뒤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월가의 분석은 즉각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번 재개로 엔비디아는 하반기에만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을 만회하고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왜 이런 울며 겨자 먹기식의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의 15%를 포기하더라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인 거죠. 하지만 월가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우선 번스타인은 아무것도 못 버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버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 그 빈자리를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독차지하게 되고 결국 중국의 기술 생태계만 키워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DA 데이비스는 더 큰 후폭풍을 경고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를 살 때마다 그 돈의 15%가 미국 정부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화웨이와 같은 자국 기업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입지만 좁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도 사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엔비디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85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웰스파고가 첫 번째 핵심 촉매제로 꼽은 것은 바로 중국 수출 재개입니다. 최근에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와 중국으로부터 판매하는 칩 매출의 15%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출 허가를 받기로 합의한 점으로 기존 분기당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내년 1월까지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이 수준을 넘어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데요. 두 번째 촉매제 역시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6월에 미국에서 데이터 처리 기계 수입이 늘고 있고 7월에는 대만 수출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건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웰스파고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 강력한 촉매제들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35에서 15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6월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약 12%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밝게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I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단순히 몇몇 빅테크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생태계 지배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말도 덧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정반대의 경고를 내놉니다.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돌아온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시장을 독점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 기업의 보약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엔비디아의 최신 칩 공급이 막힌 시간 동안 화웨이나 하이공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기술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좁히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번스타인은 이 경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66%에서 내년에는 54%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과 3년 뒤인 27년에는 중국산 AI 칩이 자국 시장의 55%를 차지하면서 수입산인 엔비디아 칩을 넘어설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을 위해 값싼 통행세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래가 미래에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